얘기 드릴 거는 이제 종합 영양제, 이 생명보따리에 해당하는 얘기를 드릴 건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공감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영양제들을 앞에 놓고 어떤 거를 먹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함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종합 네. 영양제의 선택입니다. 이 파마넥스의 슬로건이죠. 이 자연에서 제공이 되고 과학으로 입증한다라는 거. 이 자연에서 제공되는 건강식품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과학으로 입증해서 제대로 임상까지 거쳐서 안전하게 제공되어지는 제품은 아마 파마넥스밖에 없다라고 전 자부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얘기를 간단하게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뉴스킨을 만나게 된 거는요, 피부 때문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킨 제품을 먼저 접했었고요. 파마넥스는 나중에 이제 건강을 챙겨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파마넥스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사업을 하기 전에 이 경험했던 이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희 집 둘째입니다. 저희 집 둘째인데 사진의 날짜를 보니까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이 친구가 5살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얼굴에 이렇게 두드러기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가려워서 긁었고 그리고 전신에 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 등을 빼고는 전신에 이렇게 두드러기 발진이 올라오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수두라는 거를 의심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소아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수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두약을 일단은 처방을 내렸고요. 한 3일 정도 치료를 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떠한 알러지 증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히스타민제를 처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약을 또 먹고 했었는데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피부과를 한번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피부과 병원을 찾게 됐고요. 항히스타민제가 듣지 않았다면 바이러스 침투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바이러스제를 먹었는데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부과, 소아과, 내과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을 가게 됩니다. 가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요. 이 친구가 나온 결과는 저희가 혈액 속에 혈구라는 게 있잖아요. 적혈구, 백혈구 뭐 외에도 여러 가지 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 중에 혈액 속에 항진구라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수치가 높아서 가려움증이 굉장히 극심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조직 검사의 결과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가려움증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약한 스테로이드제가 들어간 연고와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별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조금 더 심한 스테로이드제, 조금 더 심한 스테로이드제 이렇게 단계 처방이 되는데 저는 일찍이 피부 때문에 피부과 병원에서 스테로이드제가 얼마나 나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어린 아이한테 그 스테로이드제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이 더 이상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를 알고 그때 제가 뉴스킨 제품을 막 접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기에서 나오는 파마넥스 제품 중에요. 한번 사업을 오래 하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조언을 얻은 게 유산균이랑 전거멀즈라는 종합 영양제였습니다. 그 두 가지를 먹이고요. 한 7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끔하게 없어지는 걸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그때 너무나 크게 깨달았던 사실이 정말 내가 먹는 음식, 그리고 내가 어떤 영양이 결핍이 되고 어떤 영양을 섭취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너무 많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너무 절절하게 깨달았던 경험이었습니다. 많이 공감들 가시나요? 요즘 삼삼 헬시클럽이라는 저희 해독, 빼독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 카톡방에 거의 매일같이 올라오는 사진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를 만든다. 너무나 공감 가지 않나요? 모두 동의하시죠? 그쵸? 이렇게 결국 내가 뚱뚱해지는 거, 그리고 내가 병이 나는 거, 내가 아프게 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먹은 음식들 때문이다라는 거 요즘은 너무 많이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영양제 꼭 먹어야 하나요? 라는 이러한 질문을 아직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많기는 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영양제, 맞아, 보충해서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양제 먹을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병원에서도 영양제 이런 영양은 보충을 하십시오 라고 처방까지 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음식 피라미드라는 이 자료를 예, 음식 피라미드라는 이 자료를 이렇게 보내온 적이 있는데요. 이 음식 피라미드를 한번 잘 봐보시면 여기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게 매일 운동하는 것과 체중 조절하는 거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매일 운동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앞서 기본적으로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음식을 좀 많이 먹는 거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좀 적은 양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이 피라미드 형태로 음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맨 위에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꼭대기 음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이 꼭대기 음식들은요. 될 수 있으면 적게 먹거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정제된 곡물, 붉은 육류와 버터 이런 음식들이라고 해요. 정제된 곡물은 흰쌀, 빵, 파스타, 감자 그리고 아주 달디 단 음료와 과자류, 소금기 많은 짠 음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가요? 현대인들은 거의 이쪽의 음식들을 거의 먹고 살고 있지 않나요? 너무나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요, 알코올은 적당히 이걸 보시고 아주 좋아하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한번 되게 디테일한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이 알코올은 포도주, 와인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마시는 게 적당하다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요, 매일같이 종합 비타민과 여분의 비타민 D를 섭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미국 같은 사회에 요즘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멀티비타민, 어떤 영양을 보충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50년 전과 다른 과일과 야채의 영양 상태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먹고 있는 이 토마토가, 그쵸, 50년 전에 들어있는 칼슘의 양에 지금의 토마토는 반밖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브로콜리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감자 같은 경우는 비타민 A라는 영양이 50년 전, 지금 현재는 제로라고 합니다. 비타민 A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우유 속에 들어가 있는 철분이 거의 63%가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육류 속에 철분이 되게 많아서 이 붉은 육류를 꼭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철분의 양이 어때요? 50% 정도 줄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루 3끼 먹는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를 제대로 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있다라는 거죠. 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52년도와 93년도를 비교한 자료거든요. 52년도, 93년도만 해도 그래도 청정 지역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 영양 비교 상태를 봐보면 시금치 한 단에 들어있는 비타민 C의 영양입니다. 52년도에는 150이었다면 93년도에는 8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시금치 한 단에 들어있는 철분의 영양은 무려 20배가 줄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50년도에 섭취했던 철분을 섭취하려면 시금치 20단을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가요? 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다들 알고 계시죠? 제대로 거름을 사용하지 않고 수많은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그쵸? 우리는 토양 자체가 벌써 영양이 없는 토양으로 변해 있습니다. 환경 자체가 너무나 그렇게 열악하게 변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거. 그래서 밥 잘 먹으면 된다라는 말은 진짜 옛말이라는 거. 이제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영양제를 섭취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에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젊은 사람들은 그쵸, 또 다르겠지만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므로 해서 어떤가요? 내 몸의 기능들이 떨어지죠. 노화에 따른 영양 흡수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슘을 섭취했을 때 똑같은 멸치 한 마리를 먹어도요, 그 멸치 속에 들어있는 칼슘이 사춘기 때 아주 젊을 때 10대에는 60%를 흡수를 할 수 있다면 성인이 된다면 30%밖에 흡수가 되지 않고요. 노년이 되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폐경이 되고 나면요, 그 칼슘의 흡수율은 20% 이하로 아주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때요? 흡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영양의 흡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병원약의 복용으로 인한 영양소가 고갈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항생제 처방 요즘은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하잖아요. 항생제를 많이 먹게 되면 많은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유산균 중에 유익균이 굉장히 적어지죠. 그래서 항생제를 먹고 나면 반드시 유산균을 먹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염증에 처방이 되어지는 진통소염제 있습니다. 그쵸?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드시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먹을 때 반드시 함께 처방이 되어지는 병원약이 있어요. 뭔가요? 위장약, 위보호제가 함께 처방이 되어지죠. 근데 그 위보호제를 먹고 나면 위만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작용으로 단백질이나 비타민 D, 그리고 여러 가지 엽산, 이런 영양들이 파괴가 되어진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러한 영양이 내 몸속에 또 적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병원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영양 보충하는 게 너무나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라는 사실 또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양제, 그렇다면 먹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먹어야 하나요?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최적의 어떤 영양 비율이 들어간 종합 영양제, 종합 비타민제를 반드시 먹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보통 사람들이 요즘은 TV에서도 건강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홈쇼핑에서는 그 건강 프로그램과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여지없이 여러 가지 영양제를 판매하는 그러한 홈쇼핑 판매를 하는데요. 조금은 유행하듯이 이렇게 판매되어지는 그런 영양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선택해서 먹고 있게 되는데요. 보통 칼슘은 뼈에 굉장히 좋아라고 생각하면서 칼슘을 보충해서 먹습니다. 그쵸? 그 칼슘이 내 몸속에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칼슘을 먹게 되면 어떤가요?
비교적 칼슘이랑 마그네슘이랑 함께 작용하는 마그네슘이 결국은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해서 눈꺼풀이 떨리는 그러한 증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연이라는 영양제 혹시 아세요? 아연도 요즘은 단일 영양으로 굉장히 많이 찾아서 사게 되는데요. 그 아연이라는 영양이 애들 성장과 그리고 면역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사 먹게 되지만 그 아연만 특별히 먹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영양이 구리라는 영양입니다. 그 구리라는 영양이 부족해지게 되면요. 탈모, 빈혈, 이런 증상들이 두통, 이런 증상들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혹시 이거 양자 측정이라는 걸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러한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건강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 반드시 꼭 한번 해보십시오. 하게 되면 내 몸 속의 미량 원소와 이 미네랄과 비타민의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을 때는요, 특별히 부족한 이 구리, 아연, 칼슘제를 먹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러한 영양들이 제대로 된 비율로 들어가 있는 종합 비타민제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앞서서 보셨던 이분 같은 경우는 구리, 철분, 칼슘이 굉장히 부족하게 있죠. 그렇다면 이 부족한 영양들을 기준으로 모든 영양들이 맞춰지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의 법칙입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칼슘이라는 영양과 마그네슘이라는 영양은요, 항상 2대1로 몸에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그네슘이 이만큼 있는데 칼슘은 굉장히 적게 들어있죠. 그렇다면 이 적게 들어있는 칼슘을 기준으로 마그네슘은 요만큼밖에 작용을 못한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최소의 영양을 기준으로 모든 영양들이 맞춰지기 때문에 내 몸에 전체적으로 영양들이 부족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영양을 보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합성 비타민이냐 천연 비타민이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어떤 거가 좋은 걸까요? 당연히 천연이 좋다라는 거 다들 이해가 가시겠죠? 합성 비타민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원료가 아스팔트 원료하고 똑같다라고 합니다. 93년도에 스위스의 한 화학자가 비타민C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데요. 합성 비타민은 저희가 석유,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이 콜타르에서 추출하는 게 바로 합성 비타민입니다. 단순히 이 화학 구조만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비타민C거든요. 그런데 이 합성 비타민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 합성 비타민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인공 색소, 방부제, 코팅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첨가제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들이 내 몸속에 쌓여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실험도 저희가 해봅니다. 그렇다면 천연 비타민은요. 자연에서 원료를 얻는 거죠. 그 자체가 흡수율이 굉장히 높고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출과 정제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성 비타민에 비해서 다소 비싼 거죠. 하지만 비싸기만 한 걸까요? 제가 뒤쪽에서 가격을 좀 풀어드릴게요.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의 흡수율의 비교가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 B3,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요. 흡수율이 4배 정도의 차이가 나죠. 이 합성과 천연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영양제의 뒷면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특히 그 영양 성분 중에서요. 저는 특히 천연이어야 되는 영양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E라는 영양인데요. 이 비타민 E는요. 표기가 DA라고 시작을 하면요. 천연 비타민 E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LA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타민 E가 합성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심장병을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지용성 비타민이고요. 이게 합성으로 들어가 있으면 몸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원가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합성 비타민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이 100% 천연이라고 무조건 또 좋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천연 재료에서 진짜 제대로 된 영양을 뽑아서 적절한 비율로 해서 몸의 흡수율을 높여놓은 그러한 제품이,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 최고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요, 바로 이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이 영양이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각종 해충이나 미생물로부터 식물이 스스로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물질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몸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영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산화력을 가지죠.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는데요. 바로 이 과일과 야채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색소에 들어있는 영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라이코펜, 그리고 당근 속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주로 노란색의 과일과 야채 속에 들어있는 영양이죠. 이 녹차잎에 들어있는 카테키린이라는 성분은요, 비타민C의 100배의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라색 야채 과일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루테인 이런 성분, 그리고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 양파 껍질 요즘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케르세틴, 이러한 영양들이 전부 다 식물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서 얘기 드린 이러한 기준들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프팩입니다. 이 라이프팩은요, 이름 그대로 해석하자면 팩이 뭔가요? 백팩, 우리 얘기하죠? 가방, 보따리라는 얘기입니다. 라이프는 생명이죠. 뭔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보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영양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다양한 항산화 성분 13종의 비타민과 미네랄로 이루어져 있고요. 6가지의 식물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종 모든 내 몸의 대사 기능에 관련을 하고요. 뼈가 튼튼해지기도 하고,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하고 치매 예방도 한다라고 합니다. 뭐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죠. 만병통치약 같지 않나요? 근데 이 중에서요, 제가 이번에 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는요, 여기 들어가 있는 영양의 비율이 우리가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DNA의 손상을 예방하고요. 복구를 할 수 있는 영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라이프팩은요, 2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한 포 속에는 이렇게 4개의 캡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개의 캡슐이 어떠한 영양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중에 아주 노랗게 되어 있는 영양이 있습니다. 그 노랗게 되어 있는 캡슐은요, 13종의 비타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얗게 되어 있는 캡슐이 2개가 있죠. 그 2개의 캡슐은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의 영양들은요, 분자 구조가 크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그 중에 50%를 차지하는 칼슘, 나머지의 영양들이 하나의 캡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개의 캡슐만 있으면 굉장히 쌀 겁니다. 비타민과 미네랄만 들어가 있는 제품은 쌀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6가지의 식물 영양소, 좀 누리끼리하게 생긴 게 있거든요. 그 식물 영양소의 캡슐 때문에 가격이 다소 비싸죠. 그 식물 영양소 6종은요, 바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추출물들은요, 루테인,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카테킨, 시트러스, 이소플라본 이렇게 6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영양들은요, 또 이러한 기능을 합니다. 라이프팩은요, 멀티비타민과 미네랄 기능이죠. 아주 고품질이고요. 고흡수율을 자랑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와 항노화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사람이 살아가는 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독소죠. 내 몸에서 발생하는 독소입니다. 우리는 평생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나게 먹어대는 음식들로 인해서 이 활성산소는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독소를 없애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과
혈행 관계, 그러니까 혈관계에도 굉장한 영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군과 그쵸?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칼슘, 마그네슘이 이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뼈를 아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K 이러한 영양들이 아주 뼈를 만드는 데 있어서 칼슘만 필요하다는 거를 칼슘만 있으면 돼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없으시죠?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이 적절하게 몸에 흡수가 될 수 있는 비타민 D 함께 들어있다라는 거. 이러한 비율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거에 바로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한 면역력을 증강을 시키는 영양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혈당 대사 기능에 관련한 그러한 영양들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종합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죠. 라이프팩에 이러한 기준들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라이프팩 챌린지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타사 영양제와 비교를 위해서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 1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어떤 회사도 감히 도전해라. 파마넥스가 예견한 대로 전 세계 시장에서 그 어떤 건강보조식품도 라이프팩에는 필적하지 못한다라고 제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12가지 조건을 기억을 했다가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캡처를 떠났다가 다른 진짜 가서 영양제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월등하게 우수한 천연 성분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뛰어난 흡수율을 자랑하죠. 일반인들이 주로 결핍되기 쉬운 핵심 영양소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최적의 항산화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몸속에 과하게 되면 이것도 혈행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 아미노산이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최적의 영양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타민 B군, 한국인들이 평생 부족한 비타민 B군을 균형 있게 제공하고 있고요. 알맞은 최적의 뼈 영양소를 공급하면서 식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흡수될 수 있는 미네랄을 제공해라. 이게 굉장히 큽니다. 보통의 미네랄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자 구조가 굉장히 크다라고 했죠. 특별히 더 칼슘 같은 경우는 분자 구조가 굉장히 커서 음식에서 섭취도 못할 뿐더러 다른 합성 비타민에서 절대 흡수율이 2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마넥스에 있는 칼슘은 90%의 흡수율을 자랑하죠. 그렇게 될 수 있는 특수 공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흡수될 수 있는 미네랄을 제공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필수 영양소는 아니지만 영양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보조 영양소도 포함을 하고 있냐? 아주 중요합니다. 과잉 영양 섭취에 있어서 부작용이 없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필요 없는 영양이라면 배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양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적인 증량제, 색소, 향료, 방부제가 없어야 한다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UPS-23이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PDR의 카테고리 23번째 기준을 만족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캡슐은 위산에서 30분 안에 분해가 되고요. 알약은 35분 이내에 분해되어져야 한다라는 기준. 이렇게 해서 12가지 조건에 아주 만족하는 그러한 제품이 바로 라이프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마넥스사는 위에 12가지 기준으로요. 타사 제품의 성분을 아주 치밀하게 조사를 한 결과 아직까지 라이프팩을 능가하는 제품은 이 지구상에서 없다라는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시한 결과인데요. 라이프팩, 파마넥스 라이프팩이 12점을 받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메이의 XX는 5점입니다. 혹시 유산화라는 제품 알고 계신가요? 5점입니다. 점수는 파마넥스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12가지 조건, 아주 중요한 거죠. 이 기준은요, 이 자료는 아주 예전에 아주 많은 수많은 영양학자들과 그리고 약학자들이 모여서 전 세계 너무나 많은 영양제들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그 영양제들을 선택하는 기준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준들을
두고 그 기준에 적합한 영양제들의 어떤 점수를 매겨놓은 표거든요. 이 표에서 보시더라도 파마넥스의 라이프팩이 96점, 그리고 10대들이 먹는 라이프팩 틴도 93점을 얻고 있죠. 유사나 88점, 아메이의 더블 X 79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고의 영양제인 거 혹시 보이시나요? 라이프팩은요, 이렇게 신문 자료입니다. 세계적인 3대 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인증을 받은 아주 탁월한 건강기능식품이다 라고 선명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세 곳의 인증기관이 바로 이 세 군데입니다. NSF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인증하는 곳이고요. BSCG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위원회, 그쵸, 어떤 선수들의 도핑 테스트를 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감기약조차 못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이 라이프팩을 검사를 했는데 걸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림픽 선수 촌에 이 라이프팩이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컨슈머럴 앱 같은 기관은요, 이 유통이 되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도 제품을 임의로 선정해서 검증을 해서 성분 조사를 해서 원래 얘기한 성분의 함량이 그대로 유지되어지고 있는지, 그 함량이, 그걸 검사를 하는 기관을 얘기하는데요. 이 정도로까지 검사를 해서 전혀 걸리지 않는 제품이라면 믿을 수 있는 제품인 거 맞나요? 예전에 미국 본사에 가면요, 이렇게 식품에 탑이 있었어요. 이거 야채탑이라고 하는데요. 이 야채탑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먹어야 하는 야채와 과일, 육류들입니다. 어떤가요? 이 야채탑에 있는 것들 하루에 다 드실 수 있나요? 하루에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영양이 이만큼을 먹어야지만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라이프팩 한 포면 됩니다. 이 라이프팩 두 포입니다. 아침에 한 포, 저녁에 한 포, 이렇게 두 포를 먹게 되는데요. 라이프팩 두 포가 하루에 3,260원입니다. 어떤가요? 하루에 3,200원 정도 가지고 마트에 가시면 파프리카 2개 정도 살 수 있나요? 그런가요? 네. 어떤가요? 이 수많은 이것들을 먹기 위한 돈을 쓰실 건가요? 라이프팩 두 포를 드실 건가요? 라이프팩 비싼가요? 어떤가요? 저는 이 라이프팩은요, 건강을 위한 필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 라이프팩이 유스스펜이라는 영양제가 나오기 전에 이 라이프팩은 필수 영양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1년 내내 거의 병원을 달고 사셨던 분이 계신데요. 이 라이프팩을 1년 이상 드시고 난 뒤에 병원을 전혀 가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몸에 이 영양 균형을 맞춰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었는데요. 지금도 저는 이 라이프팩은 저희 집의 상비약입니다. 그래서 저희 애가 가끔 굉장히 피곤해서 뭔가 감기기가 있을 때는요, 저녁에 이거 한 포와 G3를 먹고 나면 다음날 아주 거뜬해집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 라이프팩이 갖고 있는 항산화력은요, 유스스펜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포 정도는 반드시 먹으면서 영양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라이프팩을 필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네. 내 건강을 위한 필수 보험이라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오버했군요. 감사합니다.